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납세 의무의 일생 두 번째 시간으로 이러한 납세 의무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승계가 되며 또한 연대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그 확장 부분의 일부분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의 승계입니다. 법적인 내용으로 요건이 갖춰지면 승계가 되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자 이외의 자에게 납세 의무가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며 승계와 관한 별도 처분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에 만약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렇죠. 국세기본법 3조에 따라서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을 먼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납세 의무 승계 중에 법인의 합병입니다. M&A가 보통 부르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라진 법인과 남아있는 법인, 새로 생긴 법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병 후에 존속 법인, 합병 후에 살아남은 법인 또는 신설 법인, 새로 생긴 법인이죠. P자가 들어가면 피상속인처럼 사라진 법인 또는 돌아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합병 법인은 소멸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피합병 법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에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은 합병 후에 새로 남아있거나 또는 새로 생긴 거 합병돼서 새로 생긴 법인은 그 이전에 있던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합병 전 소멸법인이 행한 세법상 절차나 과세관청이 소멸한 법인에게 행한 처분 등은 그 납세 의무를 승계한 존속, 남아있는 법인 또는 새로 생긴 법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상속입니다. 상속은 그 상속인의 지위를,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지위를 상속인 등이 가지게 되겠죠. 상속이 개시된다는 건 뭐였죠? 누군가 돌아가신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 피자가 붙으면 돌아가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건 몽땅이라는 얘기죠. 거의 앞에 있는 법인의 합병과 똑같습니다. 승계라는 것은 거의 전부를 책임져야 된다는 뜻과 연관이 됩니다.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대신 한계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구나. 상속재산을 10원 받았는데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세금이 1,000원이었어요. 못 냅니다. 그러면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하고 심지어 그 상속재산도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상속 받으셨잖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속받은 거 어떻게 쓰셨어요? 그걸 다 다른 거 쓰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는 당신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에게 부과되거나 그 돌아가신 피상속인 납부할 국세 등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민법의 바탕을 깐 거죠. 민법 등에 따른 상속액분에 따라서 받을 자기 지분이죠. 유류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 상속분에 따라 나오는 계산한 국세 등을 어디 한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별 납세 의무 승계액은 민법상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만 있으면 승계 대상 세액에 대해서 민법상 상속분을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전체 재산 중에 민법상 상속분만 따로 계산해서 그 부분만 한 개로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 납세 의무 승계액은요, 수유자 또는 상속 포기자가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그걸 빼고 또는 보험금이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속이면 상속재산을 전체 중에서 비율만큼만 계산해서 상속으로 인한 승계를 별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맨 왼쪽에 보시면 자산총액에서 상속으로 받은 부채총액 더하기 상속세까지 빼고 재산가액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2014년 7월 달 정도에 판례가 나왔는데요. 2014년 12월 23일에 개정된 이유가 뭐냐면
상속을 이 사람에게 자기가 죽게 되면 아들에게 10억 정도가 보험금이 나가도록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험을 갖다 설계한 그 보험 설계사들 분들이 VIP임으로 특별하게 코멘트를 해준 거죠. 상속을 포기하십시오. 그 대신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사장님이 돌아가시면 자제분에게 10억이 돌아갈 겁니다. 라는 식의 코멘트를 이전부터 해왔었나 봅니다. 실제 이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상속 포기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할 수 없다고 패소 판례가 나왔으므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비록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상속 포기한 후에 그러한 보험금을 들어서 만약에 그 포기자가 실제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보아서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 포함시키고 비록 상속 포기자라 하더라도 보험금으로 인한 이익을 봤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식으로 그 세금을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판례 때문에 저희가 법이 개정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부담할 제2차 납세 의무까지도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비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속이라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 또는 상속자산 관리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까지도 승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가운데 보시면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당연히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사망한 후에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 징수를 위한 나머지 절차는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에게 고지를 잘못 보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속인 등에게 고지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등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연대 납세의무입니다. 연대 납세의무는 본래의 내 것을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부담할 때 그것을 묶어서 연대 납세의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 납세의무는요, 2명 이상이 동일한 조세 채무에 대해서 각자가 독립하여 그 전부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다수 당사자의 납세 의무를 연대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민법상 연대 채무와 거의 비슷한 개념을 저희가 준용해서 연대 납세 의무로 새로 법률로서 만들어진 게 되겠습니다. 다수인의 일반 재산까지 확장되므로 인적 담보 기능을 하는 그런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 불복도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 맨 왼쪽에 보시면 공유물, 위부터 볼까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죠. 거기는 누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한 의무를 진다. 다수 당사자가 다 되는 건데 맨 왼쪽에 보시면 공유물, 공동소유의 차량이 있었다면 개별소비세 부분은 바로 그 공동소유 차량이 공유물이 되겠죠. 그 공유물에 대해서는 이 개별소비세, 공동소유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바로 그 공유물을 가진 분들 모두가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게 우리들이 이제 많이 접하는 거죠. 공동사업자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데 나는 저 친구가 같이 공동사업 할 거야 해서 친구끼리 하는 경우. 그런데 이제 사이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안 좋으면 많이 찢어지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는 서로 간의 이익을 보게 되므로 그분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입니다. 재산은 독특하게도 많지 않고요. 자, 합유물입니다. 합유물은 관리 책임 등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이죠. 동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런 것들은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 국세로서 연대 납부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법인이 이제 분할 또는 분할 합병됐을 때도 연대 납세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법인이 분할은 뭡니까? 내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팔 딱 잘려 나갔습니다. 나가는 순간 쪼개져 나갔으므로 나눌 뿐 잘릴 할자죠. 분할입니다. 분할. 이 잘려 나간 부분들이 다른 거와 합쳐져서 M&A가 된 걸 분할 합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잘려 나가기만 해서 설립해도 분할법인이 되겠고요.
잘려나간 게 다른 거 합쳐져서 하는 건 분할 합병, 분할 신설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 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잘려나간 법인에 대해서 분할일 또는 분할 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은 다음에 법인이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나의 팔이 잘려나갔으니 나로부터 쪼개져 나간 분할 법인도 당연히 연대 납부 의무가 있어야 되고요.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나의 일부하고 다른 거 A가 합쳐져서 이게 새로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분할 신설 법인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겠죠. 세 번째, 분할 법인의 일부가 요거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입니다. 원래 A를 말하는 거죠. A라는 거죠. A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 그 A도 내 걸 가져간 거니까 너도 바로 이 연대 납세 의무를 져야 돼 해서 분할 법인도 그렇고 분할 신설 법인도 그렇고 분할 합병의 상대방 법인도 합병이 됐다면 그것도 역시 연대 납세 의무, 나의 재산을 일부러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의 효력을 가져간 거니까 그 회사도 바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로부터 짜게 된 낭분이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소멸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버렸다면 나로부터 짜게 나간 분할법인은 없어져야죠. 그래서 여기 분할법인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소멸됐으니까 분할신설법인, 그 다음에 0 플러스 A였죠. 그 다음에 분할법병의 상대법인 A였죠. A. 이 두 개만 남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신회사입니다. 신회사는 조금 마음이 좀 아픈 부분이 많았죠. 옛날에 저희가 그 IMF를 맞아서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새롭게 회사를 성립하고 없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많이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새로운 회사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전 회사 거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을 안 내시면 안 되죠. 물론 지금 재기에 관련된 법령이 있지만 그러나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면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은 누가? 신회사가 그것을 이익을 가져간 걸로 봐서 숨겨놓은 노하우나 이런 걸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 납세 의무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행 청구를 어느 한 사람 또는 동시에게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에게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수 당사자의 동일한 납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 효력이 있고요. 또한 상대적 효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납부 의무를 이행하면 그 이행한 부분만큼 나머지 연대 납세 의무자의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즉 영향을 받는다. 연대 납세에 대한 고지가 1인당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100명이 공동사업자가 1인당 1억씩 100억이 나갔는데 유력한 사람이 내가 100억 내지 뭐 해서 100억을 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절대적 효력이죠.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효력입니다. 내가 고지서를 100명에게 왔다고 하는데 99명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받은 척 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고지와 독촉은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돼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어느 연대납세 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국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어도 그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사람이 고지 안 받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고 나는 못 받았어 하고 불복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고지와 독촉은 연대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돼야 됩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어느 한 사람에게 미고지한 경우에는 그 한 사람에게는 부가처분, 결정, 확정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고지와 독촉은 연대납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되므로 꼭 중요한 업무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고요? 상대적 효력입니다. 다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그러한 것들의 사유가 있어도 옆에 사람이 취득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의무가 없어 취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연대납세 의무자에 그래서 고지할 때는 꼭 모두에게 각각 송달되어서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대납세 의무자로서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례입니다. 납부 고지는 연대납세 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나
징수법상 편리한 자만을 명의인이라고 고지할 수 없다. 우리 기본법 제8조에 보면요. 일반적인 서류는 대표자나 그 국세를 징수하기에 편리한 자를 택해서 그분에게 송달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지서까지도 연대납세무자 각자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대표자, 이분의 여기 사업체 대표시군요. 이분에게 100개의 연대납세무 고지를 다 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납세고지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납세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구체적 납세무 확정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가처분. 부가처분이 뭡니까? 부가가 결정이고 이게 바로 확정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결정, 확정. 나의 세금이 얼마군 하는 고지서를 받았네. 나한테 고지서가 1억이 왔군. 내 세금이 1억이야? 라는 이런 부가처분, 결정, 확정의 효력과 아울러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 세금을 내세요, 내세요, 내세요 하는 세금이 1억이 나왔네. 이게 뭐지? 고지서 1억이네. 이 고지서를 받는 순간 세금을 내세요, 내세요 하는 징수처분, 세금을 내세요 하는 징수처분, 부가처분 플러스 징수처분에 합쳐진 것이 바로 고지서입니다. 고지서이기 때문에 부가처분의 효력과 징수처분 효력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연대납세무의 효력이 발생되니까 꼭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만약에 여러 사람이 상속했는데 이분이 그렇죠.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분이 받을 부분을 넘어선 연대납세 의무가 나왔어요. 뭡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납세고지서 및 연대납부 의무자, 지금은 납부고지서로 바뀌었죠. 올해부터는. 근데 옛날 판례는 2010년 판례는 납세고지서입니다. 자, 연대납부자 명단을 송달함으로써 연대납부 의무의 환도가 없는 총세액을 징수고지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만약 상속재산 중 원고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총세액에 이르지 못할 때는 어떡하느냐. 자기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넘어선 부분은 위법이다. 그래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까지만 이거는 이 사람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게 되는 거다. 상속이나 효력, 바로 그 부분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저희 쪽에 패소 판결을 내렸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